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여행지는 경치가 아름답고 고요한 시골 마을이었다. 우리가 묵게 된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버려진 집들이 많았다. 민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옥은 멋졌지만 주변에 적막함이 조금은 으스스했다. 첫날 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한참 뒤 내 몸이 노곤해지는 중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가운 쇠사슬이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겁이 난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소리의 근원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묻길 너도 들었어? 그 친구 역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기만 했고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그 한옥은 정말 역사가 깊은 곳이고 예전에는 그곳에 양반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제단이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를 올리면 귀신이 사라질지도 모르니 한번 시도해보시오. 우리는 어르신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 제단을 찾아가기로 했다. 제단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낮에 제단을 찾아 험난한 숲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나타났다. 우리는 거기서 마을 어르신이 알려주신 대로 간단한 예를 올리고 숙소로 돌아왔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쇠사슬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귀신 경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셋째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복도에서 헤매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불러들이는 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한 방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옛날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있었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자마자 깨어났고 침대 옆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전했더니 놀랍게도 두 명의 친구가 똑같은 남자를 꿈에서 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어르신의 충고대로 이번에는 한옥의 정원 한가운데에서 짧은 제사를 지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방 안에서 모두 함께 모여있어 불안을 조금 진정시켰다.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옥을 떠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여름에 경험을 몇 번이고 이야기하며 그 한옥과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이후로 누구도 그 한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당시 우리 마을은 현대화가 덜 된 편이라 오래된 전통과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고개 뒤집힌 나무에 얽힌 벚꽃 이야기였다. 고개 뒤집힌 나무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나무는 벽으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가지가 땅을 향해 뻗어 있었고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 기이한 점은 근처에서 항상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마을 어른들은 이 나무를 두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곤 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밤에 한 여행자가 이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다가 실종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 나무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밤만 되면 사람의 목소리로 바뀐다는 것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늘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어느 날 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고개 뒤집힌 나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깜깜한 밤길을 걸어 나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나무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바람은 분명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도 우리는 겁 없이 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때 우연히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 밑둥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더듬어 보니 낡은 칼로 긁어낸 듯한 글자들이 있었다. 여기는 죽음의 문턱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며 소름이 확 돋았다. 친구들이랑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손전등 불빛바깥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곧이어 그 존재가 나무의 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이 없었고 온몸이 검은 물질로 덮여 있었다. 마치 어둠이 응집되어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곧바로 사라졌다. 그 순간 짙은 안개가 우리 주변을 뒤덮으며 시야가 다시 뚜렷해졌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우리는 이미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급하게 나무를 떠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할 공포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고개 뒤집힌 나무 이야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그 나무 근처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중 몇몇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꿈. 요즘 나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그 이야기를 떠올려보곤 한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리고 가끔은 그 나무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곳에 대한 발길을 끊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조심하게. 그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서 있고 무언가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 중 하나는 미확인 생명체와의 조우라는 이야기로 여러 세부적인 요소와 긴 서술을 통해 더 깊은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방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다. 바깥은 한낮의 더위가 식은 흑 차가운 여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창 너머로 들리는 가운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커뮤니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해당 글을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원에서 사람들이 듣는 정체 모를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다. 공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밤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꿈틀거리는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겠지. 진짜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어. 그 순간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이 결과라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하면서도 솔깃한 그 이야기는 나를 공원으로 이끌었다. 며칠 후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친구 2명과 함께 그 공원을 찾아갔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일 뿐 공원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며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싸늘하고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높은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우리는 공원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못 근처에 도착했다. 물은 검은색으로 빛났고 그 위로 얇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내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거렸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내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감쌌고 오싹한 기분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그쪽을 돌아봤을 땐 그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중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것, 거대한 검은 형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어둠 속에서 응시하는 그것의 눈빛은 짐승보다도 더 악랄하고 차가웠다. 우리는 숨이 막히는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형체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였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주저앉은 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공원의 입구 쪽으로 정신없이 뛰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저 앞만 보며 달렸다. 다행히 공원을 벗어난 뒤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 후로 그 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숙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공포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공원 근처에 다가가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우리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나는 그날의 공원이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곤 한다. 결국 그 공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있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무엇이었을까? 공원이 품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는 채로 남아있을 듯했다.